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충동적이고 부주의하고 어떨 땐 느릿느릿, 어떨 땐 너무 빠른 우리 ADHD 아이들 키우시면서 고군분투하는 하루에 많이 힘이 붙이시죠?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피로, 끊임없는 돌봄과 관리로 체력적, 정신적 피로감, 좌절, 아이의 행동이나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좌절감, 걱정, 아이의 미래나 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 희망,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 사랑,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 인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인내심, 혼란,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혼란스러움, 자부심,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큰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 외로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보니 느끼는 그 고립감, 마지막으로 실망, 아이의 행동이 항상 기대와 다를 때 좌절감을 느끼면서 함께 오는 그 실망감. 여기서 몇 개의 동그라미를 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저는 부모의 성격도 ADHD 아이를 바라보는 양육의 감정, 그리고 양육의 난이도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이 유형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은 땡땡형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제 시간이라고 해봐요. 거실에서 아이와 숙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숙제해야지 왜 또 딴짓을 하는 거야. 숙제 다 끝나기 전에는 TV 못 봐. 유튜브 안 돼. 아, 엄마 잠깐만 쉬고 하면 안 돼? 5분만 있다가. 안 돼. 또 핑계 대고 안 할 거잖아. 지금 당장 해. 어두워지는 아이의 표정. 그리고 또는 폭발. 둘째, 외출 준비를 한다고 해봅시다. 현관에서 부모와 아이가 실랑이를 시작합니다. 너 왜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야? 몇 번을 말해야 해. 지각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리 와봐. 동생한테 그만 말 걸고 지금 빨리 먹어, 밥. 저희 아이도 항상 밥을 느릿느릿 먹어서 아빠한테 이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아, 알았어 하고 다시 다리를 까딱까딱 거리거나 한 숟갈 먹고 입에 물고 있거나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곤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숟가락 당장 들어. 입에 넣어. 당장 입에 넣어.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밥만 먹어. 이런 경우 많으시죠? 자, 식사 시간입니다.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고 빨리 먹어. 왜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야? 엄마,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오늘 글쎄 미니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일단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만 지금 안 먹고 있잖아. 이렇게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밥을 빨리 먹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공부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 아이는 막 꼼지락꼼지락 하기 시작하죠. 똑바로 앉아. 글씨 다시 써. 다 지워. 이게 뭐야? 3장 당장 풀어. 아, 2장만 하면 안 돼? 끝까지 왜 다 해야 돼? 그러다 한 3분 뒤 엄마 다 했어. 얘기하죠. 그럼 엄마가 봤는데 이제 글씨도 엉망진창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또 그럼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너 이게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네가 설명 한번 해봐봐. 진짜 이해하고 푼 거 맞아? 그런 순간 다시 한번 또 아이와 대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ADHD 아이들 잘 앉아있기 힘들어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아빠의 지시와 호통으로 아이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순간이 아빠의 잔소리 듣는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정한 대로 꼭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부모를 우리는 통제형 부모라고 부릅니다. 통제형 부모는 자녀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세세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은 자녀의 생활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며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과하게 제한하는 편이죠. 이 아이들과 아주 대치 상태에 많이 놓이는 부모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제형 부모의 주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대가 아주 높아요.
통제형 부모는 자녀에게 매우 높은 기대를 걸고 자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강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둘째, 엄격한 규칙. 근데 그 규칙은 보통 부모가 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도 다른 부모에 비해서 아주 강력하게 가하곤 하죠. 셋째, 제한된 자유.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기회를 과하게 제한하고 부모의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편입니다. 넷째, 높은 통제력. 자녀의 사생활까지 세세하게 관여해서 자녀의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또 감시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감정적인 거리가 좀 멀죠. 가깝다기보다는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아이와의 거리감이 항상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양질의 시간도 필요한데요. 이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 이제 문제가 아주 커지는 것이죠. 이 아이와 통제형 부모는 잘 맞을까요? 아니요.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죠. ADHD 아이와 통제형 부모가 만났을 때는 일단 아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ADHD 아이 자체가 원래 본래의 규칙을 따르기를 어려워하죠. 그리고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할 경우에는 아이에게는 규칙에 대한 메시지, 이 아빠나 엄마가 통제를 과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집중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안다는 것인데 스트레스는 이런 통제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 ADHD 아이에게는 오히려 규칙을 더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 자존감이 많이 저하됩니다. 통제형 부모의 높은 기대와 또 잘하지 못했을 때 비판적인 태도 또는 비난을 하기도 하죠. 이런 태도는 ADHD 아이의 자존감을 아주 낮추기 쉽습니다. 셋째, 반항심을 갖게 해요. 지나친 통제는 ADHD 아이의 반항심을 키웁니다. 자율성을 존중받길 원하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누를 경우 그만큼 멀리 높이 튕겨 오르는 스프링처럼 아이들은 더 반항심이 커집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통제형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는 아이와의 감정적인 이런 유대감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고 신뢰관계 또한 해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 통제형 부모님들이 ADHD 아이와의 양육이 어려운 이유, 주목해야 할 키워드들이 있어요. 규칙, 누가 정한 규칙인가요? 부모가 정한 규칙이죠. 민주적인 부모는 아이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금은 아이의 의견과 감정을 수용해서 규칙을 만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1에서 10까지 모두 부모가 결정한 규칙들은 아이들이 납득해서 따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통제형 부모와 ADHD 아이와의 관계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반항심. 내가 정해놓고 내가 실망하고, 그리고 아이가 또 기분까지 좋기를 바라는 그 욕심. 그것이 아이의 반항심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권위. 아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춘기가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누가 힘들까요? 바로 부모 자신이 힘듭니다. 대체 우리는 왜 자꾸 통제를 할까요? 내가 자꾸 상황을 통제하는 이유는 자신이 불안이 높은 기질인 거예요. 예민하고 통제하고 기대하고 또 상황을 예측해서 그 불안 요소들을 다 없애야 하는 사람인 거죠. 특히 외출 시 이런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불안해합니다. ADHD 아이가 또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러다가 그냥 안 나가기로 해버리기도 하고, 또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습할 기회도 얻지 못하죠. 통제형 부모들은 이런 불안이 높기 때문에 그냥 불안 요소를 다 없애고 싶어 해서 ADHD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기회와 경험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틱틱대거나 때리는 아이를 보면 눈물이 나고 슬프고 불안하고 화도 나요. 이런 부모들은. 왜 그럴까요? 이런 아이의 모습이 개선되지 않고 평생 지속될까 봐 멀리 내다보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현상을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규칙이 중요하고 그 선을 벗어나면 그건 틀린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옳고 그름,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죠. 특히 ADHD 아이를 키우고 사춘기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저는
이렇게 옳고 그름과 흑과 백으로 생각했을 때 괴로운 것은 어른 자신이라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덜 힘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아이가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려도 '그래 ADHD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내 말에 한 번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도와주고 가르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스스로 찾아오게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뭐.'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마음먹기도 하고요. 다음엔 '내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준비 시간을 더 일찍 하면 재촉하지 않을 수 있겠지.' 하면서 아이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좀 찾게 되는 편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통제형인 부모라면 가져야 할 자세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율성을 존중해 주세요. 자율성이라는 게 아이를 완전히 풀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의견을 1 번, 2 번, 3 번은 물어보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시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세요. "너 오늘 공부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 아닙니다. "너는 공부를 수학, 국어, 영어를 오늘 해야 해. 그런데 몇 시에 할래? 그러면 너가 적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좁혀서 물어보면 부모의 권위를 지키면서 그 선택지 안에서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건 아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둘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작은 성취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나는 얼마나 지시를 많이 하는가? 지시하는 만큼 칭찬도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면들도 봐주고 있는가? 통제형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자꾸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공부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모가 국어 학습지를 3장을 해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3장도 굉장히 대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자세가 바른지, 글씨가 예쁜지 그런 것도 보시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3장을 거뜬히 해내고 그렇다면 글씨도 한번 고쳐보자 하면서 개선을 해주겠지만 이 3장도 아직은 꾸역꾸역하는 세모한테 제가 "글씨가 이게 뭐니? 좀 더 예쁘게 써봐."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해 나갈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실 때 지금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그것 하나에 집중하셔서 그 부분이 아이가 나아졌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수용하는 자세예요. 자녀와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꼭 해 주세요. 통제하는 부모는 이 수용을 더 많이 해 주셔야 해요. 가끔 학교에서 친구에게 지시하는 아이들을 보곤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이른다." "선생님 얘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도 지시와 통제가 많다 보니 친구의 말과 행동에도 야박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자꾸 통제받던 친구들은 밖에서도 '어 왜 쟤는 저런 규칙을 어기지? 나는 집에서 저렇게 하면 혼나는데.' 하면서 집에서 들었던 지시하는 말투를 친구에게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수용하는 자세를 많이 몸소 보여주세요. 넷째, 유연한 규칙을 적용해 주세요. 너무 통제하지 마시고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테두리를 좀 더 크게 그려주세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가 친구랑 놀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 규칙은 6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럴 때 아이가 더 논다고 쪼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땐 규칙보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친구 관계가 늘 아쉽고 기회도 적어요. 그날 너무 즐겁게 잘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 정도는 규칙보다 아이에게 중요한 친구를 택하는 그런 유연함. 통제형 부모님께선 그런 유연함을 의식해서 가지시면 아이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 키워주기입니다. 자녀가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통제형 부모님들은 아이가 뭔가 학습을 잘 해내지 못할 때 지금 이렇게 해서는 또래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더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꾸준히 끝까지 해내는 경험. 조금은 좌절해도 다시 해낼 수 있는 도전 끈기예요. 그때 부모님께서 틀릴 때마다 "대체 왜 틀리는 거야? 이번엔 안 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말투죠. "틀릴 수도 있지. 다시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칭찬이 되죠. 아이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래? 맞아. 틀릴 수 있지.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까?" 그렇게 해서 잘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나 자신이 통제형 부모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문제 행동에 욱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오늘의 성장과 행복보다 불확실한 먼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엔 옳고 그른 일보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우리 아이의 행동이 내 기준에 틀릴 수 있지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때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0번 혼내면 고쳐질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100번의 기회를 주세요. 100번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1000번의 기회를 주세요. 1년 뒤에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10년 뒤에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를 조금 더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ADHD 아이를 만난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왕 키우는 거 조금은 힘을 많이 빼시고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ADHD 아이와 통제형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ADHD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괴롭다, 그런 면들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